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 모처럼 빨간불 들어왔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수익 실현 가자 하며 축배를 들고 계신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깟 수익률 조만간 흔적도 없이 증발할 겁니다. 당장 모니터 구석에 있는 저 미친 환율 안 보이십니까? 일첸 서뱅 40원을 뚫을 듯 폭주하는 이 환율 앞에서는 국내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내 자산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쳤다고 이 불안한 한국 시장에 남아있겠습니까? 언제 대규모 매도 폭탄을 던지고 짐을 쌀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시한폭탄 같은 장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왜 2.55%라는 금리 감옥에 갇혀 무기력하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환호하던 그 얄팍한 수익금은 환율이라는 괴물에게 고스란히 뜯어먹히고 깡통 계좌만 남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피 같은 시드머니를 노리는 진짜 위기의 정체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내 통장에 꽂히는 예금이자 매달 뼈 빠지게 갚아야 하는 정끌대출 이자, 이 모든 자산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 단 1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봉이 탕탕탕 내려치는 그 2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초의 시계가 무려 1년 넘게 멈춰 있다는 사실 뼈저리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3분의 챕터를 무심코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내 소중한 자산이 왜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냉혹한 시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조금 전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2.5%로 묶었습니다. 무려 6연속 동결이라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숨가쁘게 금리를 올리던 그 무서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전 5성%라는 차가운 숫자에 완전히 갇혀버렸죠. 지금 우리 실물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라는 자동차의 엔진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상가, 붓게 닫힌 지갑, 바닥을 기는 선장률까지 차가 멈춰서기 직전입니다. 당연히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라는 엑셀을 강하게 밟아서 차를 다시 뜨겁게 앞으로 치고 나가게 만들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현재 스탠스 어딘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큰맘 먹고 장만한 4천만 원대 최신형 전기차를 몰고 뒤좁고 험한 골목길에 잘못 들어선 운전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양옆으로 긁히기 딱 좋은 장애물들이 널려있죠. 행여나 살짝 미끄러져서 그 비싸고 번쩍이는 새 차의 휠을 바지직 긁어먹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가속 페달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저 브레이크만 달달 떨며 꽉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엑셀을 밟아야 앞으로 간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치명적인 상처가 날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석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이 멈춰버린 상황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저 차 안에서 애타게 식어가는 건 다름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피땀 어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불어나는 대출이자에 짓눌린 직장인들, 꽉 막힌 돈줄에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한국은행 엘리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수많은 경제지표를 분석하며 금리라는 엑셀을 밟아야 한다는 명분을 진작에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똑똑한 수뇌부들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단지 차가 망가질까봐 겁이 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이유는 운전석 안이 아니라 창문 너머 저 바깥에 있습니다. 당장 고개를 돌려 바다 건너 남의 동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던지고 봄나들이를 떠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 좁고 추운 골목길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바다 건너 저들의 계기판에는 지금 어떤 무서운 숫자가 찍혀 있길래 한국은행 총재의 발목을 이토록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다음 장을 확인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은행이 절대 엑셀을 밟지 못하는 첫 번째 소름 돋는 이유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0%, 1.75%, 2.25%.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스위스나 스웨덴 혹은 캐나다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이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을 거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은 매달 무거운 이자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사람들은 이미 이자 부담을 덜어내고 다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죠. 이 억울한 차이의 이유를 모르고 무작정 시장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결코 두꺼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밖은 벌써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기준금리를 0.0%까지 과감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스웨덴은 1.75%입니다. 캐나다와 유로존 역시 2.25%로 금리를 팍팍 내렸습니다. 그 철옹성 같다던 미국마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완전히 올라탔습니다. 인하 속도를 조금 조절하고 있을 뿐 이미 엑셀을 밟으며
앞으로 치고 나가는 중이죠. 한미 간 금리 격차도 1.25%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던 빈판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봄비에 얼음이 녹자마자 타이어를 봄철용으로 갈아 끼웠죠. 시원하게 창문을 내리고 금리 인하라는 엑셀을 밟으며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물가라는 급한 불을 끄자마자 경기 침체라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돈줄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어떤가요?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좁은 골목길, 혹독한 한겨울에 갇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천만 원대 최신형 전기차 기억하십니까? 남들은 이미 넓은 고속도로로 빠져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싼 휠이 긁힐까봐 두려워 핸들을 꽉 쥔 채 브레이크만 달달 떨며 밟고 있습니다. 얼른 금리를 내려 얼어붙은 소비를 녹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2.55%라는 차가운 온도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경제 지표를 분석해왔지만 지금처럼 안타까운 국면은 드뭅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유로존이나 캐나다보다 압도적으로 튼튼해서 금리를 안 내리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경제는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에 짓눌린 직장인들, 텅 빈 매장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의 삶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숨통을 틔워줄 금리 인하라는 영양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만 유독 시원하게 엑셀을 밟지 못하는 걸까요? 한국은행 수뇌부의 배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 경제가 아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사실 한국은행 총재의 운전석 계기판에는 엑셀을 밟는 순간 터져버린 3개의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등이 의미하는 기막힌 딜레마를 모른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거대한 충격에 여러분의 자산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은행의 엑셀을 완벽하게 봉인해버린 그 무시무시한 첫 번째 폭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딱 3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통장 잔고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도 반대로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절대 규칙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은행 총재의 운전석 계기판에서 미친 듯이 번쩍이는 3개의 붉은 경고등. 그 정체는 바로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이라는 3가지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은 오직 이 3가지 신호만을 보고 금리라는 엑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결정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 3가지 퍼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눈뜨고 코베이는 네모칸 자본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포마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깐깐한 미식가들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수석 요리사의 주방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성공적인 요리를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재료의 비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야 하죠. 첫 번째 재료는 펄펄 끓어오르는 냄비의 온도를 낮추는 물가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텅 빈 냉장고를 든든하게 채워넣는 경기 안정이죠. 마지막 3번째는 주방 전체가 불타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금융 안정입니다. 이 3가지 재료가 황금 비율을 이뤄야만 비로소 금리 인하라는 근사한 요리가 식탁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라는 수석 요리사는 도마 위에 놓인 이 3가지 재료를 멍하니 바라보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독한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재료를 듬뿍 넣으면 다른 재료의 맛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경기를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반대로 물가와 금융을 잡자고 금리를 묶어두면 실물경제라는 군물이 차갑게 식어버리죠. 엑셀을 밟자니 절벽이고 브레이크를 밟자니 뒤에서 트럭이 덮쳐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수석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이 아슬아슬한 주방의 줄타기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도마 위에서 난도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요리사가 소금 한 줌을 잘못 넣는 순간 여러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대출이자가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재료의 상태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석 요리사가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이 3가지 재료 중 2가지는 이미 완벽하게 조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가장 다루기 힘들다던 물가와 경기라는 재료가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라는 불을 켜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데이터는 금리를 당장 내리지 않으면 경제가 굶어 죽을 판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도대체 최신 물가와 상장률 데이터에 어떤 충격적인 숫자가 찍혀 있길래 당장 엑셀을 밟아도 모자랄 판이라는 걸까요? 그런데도 왜 한국은행은 끝내 가스불을 켜지 못한 걸까요? 다음 장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은 합격점을 받고도 버림받은 두 지표의 뼈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2.3% 그리고 역대 5번째
이 두 가지 숫자를 오늘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만약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무심코 넘기신다면 남들은 다가올 금리 인하 타이밍에 맞춰 자산을 불릴 때 여러분만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대출이자가 당장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완벽한 명분이 바로 이 두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깐깐한 수석 요리사가 도마 위에 올려둔 첫 번째 재료, 바로 물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한국은행은 그토록 원하던 혹독한 다이어트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확히 2.0%를 가리켰습니다.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역시 3개월 연속 2.0%에 딱 멈춰서 있죠. 그동안 물가라는 살을 빼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리며 피나는 고통을 감내했는데 마침내 목표 체중에 도달한 겁니다. 살을 다 뺐다면 이제 독한 다이어트 약은 끊어야 하죠. 2.50%라는 현재의 높은 금리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제약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료인 경기를 볼까요? 처참합니다. 혹독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은 과거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5번째로 낮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반등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조차 밑도는 앙상한 뼈대만 남은 상태입니다. 수석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이 지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차가운 숫자들 이면에는 손님이 끊겨 월세 내 돈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팍팍한 월급으로 버텨야 하는 직장인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헐떡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환자에게는 당장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영양제를 투여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가라는 급한 불은 완벽히 꺼졌고 실물경제라는 엔진은 차갑게 식어 당장이라도 꺼질 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금리 인하라는 엑셀을 힘껏 밟고 앞으로 치고 나갈 완벽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당장 주사기를 들고 죽어가는 환자에게 달려가 영양제를 꽂아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주사기를 빼어든 한국은행 총재가 갑자기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엑셀에 발을 올리려던 찰나 차창 밖으로 무시무시한 지옥도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경기가 당장 금리를 내리라고 아우성치는데도 한국은행이 끝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여러분의 통장을 순식간에 텅 비워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암초, 환율이라는 놈이 시퍼런 날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환율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금리 인하라는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걸까요? 1483원, 그리고 1442원. 이 소름 돋는 숫자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숫자를 그저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로 넘기신다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원화 자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헐값에 녹아내리게 될 겁니다. 이 숫자는 바로 한국은행 총재가 당장이라도 밟고 싶었던 금리 인하라는 엑셀에서 황급히 발을 떼게 만든 첫 번째 무시무시한 암초, 환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260만 원짜리 번쩍이는 최신형 전기차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차갑게 식어가는 엔진을 살리기 위해 드디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끔찍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미 기름을 부은 듯 미끄러운 빙판길로 변해버렸죠. 좁은 굴목길에서 행여나 휠이라도 시원하게 긁어먹을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미끄러운 빗길에서 무턱대고 엑셀을 밟는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핑그르르 돌며 그대로 벽에 처박히고 말 겁니다.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지금 외환시장이 바로 이 위험천만한 빗길입니다. 강달러가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 달러의 힘은 무섭도록 강합니다. 얼마 전 우리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뚫고 2,483원까지 치솟으며 절벽 끝까지 몰렸습니다.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온갖 안간힘을 쓴 끝에 지금 간신히 1,440원대 초중반으로 역사를 잡아 끌어내린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금리라는 엑셀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1.25%포인트나 벌어져 있는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무섭게 벌어집니다. 투자자들은 이자를 덜 주는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 미국으로 도망치겠죠.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처럼. 원화 가치는 박살이 나고 간신히 눌러놓은 환율은 순식간에 1,400원대 후반, 아니 1,500원을 향해 미친듯이 튕겨오르게 될 겁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힘들게 성공했던 물가 2.0%라는 다이어트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수석 경제분석가로서 여러분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제 가슴도 답답해집니다. 당장 금리를 내려서 대출 이자 부담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줄여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환율 방어선이 뚫려버리면 밥상 물가와 기름값이 폭등하며 여러분의 지갑은 이자 몇 푼 줄어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처참하게 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 끔찍한 연쇄 사고를 막기 위해 티를 토하는 심정으로
금리를 묶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빗길이야 조심조심 거북이 걸음으로 버틴다 쳐도 한국은행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진짜 괴물은 바다 건너가 아니라 우리 안방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엑셀을 밟았다가는 우리 경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시한폭탄 환율보다 더 무섭게 번쩍이는 이 두 번째 붉은 경고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위협하는 그 괴물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1900조 원.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잔혹한 현주소입니다. 만약 오늘 이 3분의 영상을 무심코 넘기신다면 여러분이 밤낮 없이 일해 갚아나가는 대출 원금이 어떻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지 영영 모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인 집값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지독한 비밀이 바로 이 숫자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1,440원대의 미끄러운 빗길, 즉 환율을 피하기 위해 과속 페달에서 황급히 발을 뗐던 운전자 기억하십니까? 이제 빗길은 거북이 걸음으로 조심조심 넘어가려는데 룸미러를 힐끗 본 운전자는 그만 기겁을 하고 맙니다. 차 뒷좌석에 시뻘건 장작불이 아직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불씨의 정체, 바로 대매적 암초인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른바 완벽한 비대칭화 현상입니다. 지방의 아파트들은 꽁꽁 얼어붙어 헐값에 내놓아도 거래조차 뚝 끊겼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호가가 뛰는 무서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을 잡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가계대출 규제의 목줄을 강하게 쥐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 같은 뼈아픈 결정을 내리며 온갖 소방수를 투입했습니다. 간신히, 정말 간신히 시뻘건 불길을 잡고 잿빛 연기만 피어오르게 만들어 놓았죠. 겉보기엔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그 잿더미 속에는 아직 시뻘건 장작불이 무섭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은행이 앙상해진 실물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 인하라는 엑셀을 강하게 밟아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덜 꺼진 장작불에 시원하게 고옥탄 휘발유를 드럼통째로 들이붓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간신히 억눌러 놓았던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시 미친 듯이 폭발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영끌 수요가 다시 몰려들고 190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는 통제불능의 괴물로 진화해 우리 경제 전체를 맹렬하게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저 역시 20년 동안 경제의 최전선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온 전문가이자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가장입니다. 팍팍한 살림의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당장 줄었으면 하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섣불리 엑셀을 밟았다가는 잠깐의 이자 몇 푼을 아끼려다 평생을 바쳐 모은 여러분의 보금자리와 대한민국 자산시장 전체가 활활 타버리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끔찍한 연쇄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기준금리를 2.5%에 꽁꽁 묶어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숨막히는 차 안에서 영원히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엔진은 차갑게 꺼져가고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며 뒷자리엔 무서운 불씨가 남아있는 이 잔인한 진퇴양난 희망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지독한 금리의 감옥에서 탈출해 마침내 엑셀을 밟고 앞으로 시원하게 치고 나갈 두 가지 명확한 피벗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의 초록불을 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꽉 막힌 숨통을 시원하게 틔워줄 단 두 가지의 확실한 탈출 시나리오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숨죽인 채 2.55%라는 이 지독한 금리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신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신다면 다가올 거대한 부의 파도를 눈앞에서 놓치고 남들이 엑셀을 밟으며 부를 추월할 때 그 뒤에 담겨진 매연만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단번에 바꿔놓을 한국은행이 마침내 금리 인하의 초록불을 켜기 위한 두 가지 명확한 피벗 방향 전환의 조건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차갑게 식어가는 엔진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잠장이라도 금리라는 엑셀을 밟아야 하지만 밖에는 미끄러운 빗길 환율 폭등 우려에 뒷자리엔 덜 꺼진 장작불 부동산 불안이 버티고 있어 브레이크만 달달 떨며 밟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시원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총재가 미소를 지으며 금리 인하라는 주사기를 빼어들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바다 건너 미국이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 강달러라는 거친 비구름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팍팍 내려 달러의 힘이 빠지고 원화 가치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초반으로 확실하게 안착하는 시그널이 뚜렷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끄러운 빗길이 햇살에 뽀송하게 마르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한국은행은 비로소 환율이라는 무서운 암초를 피해 조심스레 첫 번째 엑셀을 밟을 명분을 얻게 됩니다. 둘째, 덜 꺼진 장작불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진화되었다는 데이터가 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 꽁꽁 숨어있던 급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매물들이 소화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뛰던 수도권 집값의 오름세가 확연히 꺾이고 인정화되었다는 지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금리를 내리더라도 다시 영끌 수요가 폭발해 2,900조 원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으리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석 경제분석가로서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이 두 가지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한국은행이 6연속 동결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완벽한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하고 잔인한 고차방 정식 앞에서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경제를 살리자니 환율과 집값이 발목을 잡고 환율과 집값을 때려잡자니 당장 내일 여러분의 월급 통장과 자영업자들의 밥줄이 차갑게 끊어질 위기입니다. 무엇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 지독한 딜레마 속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의사봉은 과연 어느 방향을 가리켜야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무서운 의사봉을 쥐일 차례입니다. 다음장에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기다리겠습니다. 실명.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밥줄과 1,900조 원의 가계부채 운명을 단 1초 만에 결정짓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수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마지막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가 정해주는 금리의 파도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 겁니다. 수동적인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읽는 지배자가 될 것인가? 그 운명의 갈림길이 바로 이 마지막 3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복잡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큰맘 먹고 장만한 4천만 원대 최신형 전기차를 조심스레 모이다가 비좁은 골목길에서 번쩍이는 비싼 휠을 차가운 보도블록에 바지직 긁어먹었을 때의 그 등골 서늘한 고통.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2.55%라는 멈춰버린 금리 감옥 속에서 매달 엄청난 대출이자로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이 소리 없이 깎여나가는 고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진 한국은행 총재를 무작정 원망할 수만도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 경기를 살리자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환율이라는 미끄러운 빗길에 밀려 차가 박살이 납니다. 반대로 엑셀을 밟지 않자니 뒷좌석에 남은 부동산이라는 장작불은 여전히 매섭게 타오르고 있죠. 매일 밤 수많은 경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밀어넣고 날카롭게 배분율을 계산해봐도 완벽한 정답이 나오지 않는 잔인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내어주어야만 하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고차방 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차 수석 경제 분석가로서 여러분께 가장 강력한 숙제를 하나 던져드리려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저 7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석에 앉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책상 위에는 식어가는 실물 경기 데이터와 1,440원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환율 지표, 그리고 여전히 꿈틀대는 서울 아파트값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의사봉을 들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래도 죽어가는 실물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과감하게 엑셀 인하를 밟겠다입니까? 아니면 환율 폭등과 집값 폭등은 나라를 망친다. 피눈물이 나도 브레이크 동결을 밟아야 한다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보는 이 1분의 시간이 훗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철한 여러분만의 경제 분석과 통찰을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시청자분들의 시선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경제 공부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거시경제의 이면을 가장 날카롭고 직관적으로 해부하는 경제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금리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다음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덮칠 진짜 메가톤급 이슈들이 이미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터질 글로벌 자본시장의 격변은 우리의 주식 계좌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소름 돋는 5대 경제 시나리오를 낱낱이 해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시면 이 치명적인 수익의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